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굿모닝 작전. 매주 목요일, 금요일 7시 30분에 시간을 지키고 있는 천필서 저자 영웅주식 최수창입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아직 많이 비가 와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또 오는 데도 있겠죠. 비 피해가 좀씩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은 비 피해가 없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저는 2022년도 만족도 베스트 파트너, 고객 만족도 베스트 파트너, 24년도 수익률 베스트 파트너 선정된 영웅주식 최수창입니다. 천필서 저자, 천년만년 투자자의 필독 주식 교과서의 최수창입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성은정님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제 오늘 최수창의 시장 속으로 이 코너는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오늘로 해서 이제 8회차 방송을 제가 진행하는데 8주가 아니라 8회차 방송을 진행하는데요. 저는 이 코너에서 좀 어떻게 보면 집중 스포트라이트 같은 느낌? 어떤 이슈가 있으면 하나, 때로는 두 개 정도 집중적으로 이런 이슈의 코너를 주목하셔라. 집중해보고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는 건데요. 제가 그동안에 얘기했던 이제 8회차까지, 오늘이 8회차인데, 지주사 자사주 얘기를 했었는데, 공교롭게도 그때부터 추가 상승을 많이 보여줬고, 삼성전자 7월 4일에 포인트를 얘기했는데, 결국 삼성전자 상당히 큰 모습을 보여줬고, 이런 게 제가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에 남으실 겁니다. 그렇죠? 자, 네, 반갑습니다. 은성님, 영화님. 네, 반갑습니다. 마샤님도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자랑한 게 아닌데, 저 채팅창을 안 봐야 되겠어요. 자랑한 게 아니라, 이 코너가 이런 코너니까, 제가 여기서 뭐 수익을, 여러분한테 매수 매도가를 알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이건 정보 전달이기도 하고, 제가 갖고 있는 인사이트한 통찰력. 저는 이런 이슈의 키워드를 이렇게 해석을 해봐요라고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제가 여기서 내 말이 맞죠? 내가 수익 내줬죠?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순간 딱 보고서 에이. 자, 시작하겠습니다. 주문형 반도체 격동의 AI 반도체 시장이라고 제가 이슈를 잡아봤습니다. 아마도 제가 4월 달에 개인 유튜브 최수창 투자 성지에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할 때 이 주문형 반도체 시장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를 좀 알아가야 되는데요. 이제 HBM, 알아요. HBM이 시장인 거, 반도체. 그래서 SK하이닉스만 많은 개인 투자들이 좋아하잖아요. 근데 왜 2022년 그때는 제가 SK하이닉스 얘기하다가 그때 얘기해서 7, 8만 원대 무조건 강력 매수해서 21만 원 갑니다 할 때 다들 삥삥. 야, 최수창이가 21만 원 얘기했는데 SK하이닉스 뭐 이런 얘기해서 비웃음도 샀는데 결국 왔지만 이번에 삼성전자 얘기할 때 저는 그냥 많이 가격이 싸니까 이게 아니라 못 올랐어 갔으니까 이제 가겠지 이게 아니라 주문형 반도체를 봐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 좀 알아봐야 돼요. 여러분도 공부를 해보셔야 될 거예요. 이 주문형 반도체의 키워드 고효율 저전력 성능 최적화라고 나옵니다. 주문형 반도체를 ASIC 시장이라고 합니다. 연평균 30% 고성장세인데요. 연평균 30% 얼마요? 올해요. 300억 달러가 전망됩니다. 300억 달러. 300억 달러. 그러면 한 40조 넘겠죠? 대략? 하여튼 300억 달러. 그래서 연평균 30% 전망이 돼서요. 2030년도에는 무려 얼마냐? 850억 달러의 시장 전망치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시장 전망치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거 아닌데 거의 뭐 방향성은
틀리진 않아요. 그래서 이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진다 이거예요. 이게 주목돼요. GPU와 주문형 반도체의 상호 보완적이긴 한데 묘하게 경쟁이 아주 심화가 됩니다. 다른 거요? 똑같은 거 아니야? AI? AI 가속기 뭐 똑같은 거 같은데 다른가? 엔비디아 대 브로드컴 마블 첨예한 경쟁이 됩니다. 지금부터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이 이쁘게 잘 나오나 모르겠네요. TV 방송 나올 때처럼. 자, 주문형과 범용. FPGA는 범용이라고 합니다. 범용, 레거시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좀 알아볼게요. 차이점입니다. 저도 AI를 한번 써봤습니다. AI를 써보니까 이렇게 싹 정리가 돼서 나오네요. 주문형은요, 특정 응용 분야에 최적화된 맞춤형 반도체로 고성능과 효율성을 위해 설계됩니다. 통신, 자동차, 의료기기 등에 사용되며 초기 설계 비용이 높지만 대량 생산 시 경제적입니다. 범용은 프로그래밍 가능한 반도체로 회로 변경이 용이해 개발 단계에서 유연성이 높습니다. 소량 생산이나 수정이 잦은 분야에 적합하며 초기 비용은 높지만 설계가 아니라 초기 비용은 높지만 수정 비용이 낮습니다. 둘이 좀 반대네요. 쉽게 설명되면 뭐냐면요. 기성복이냐 맞춤복이냐예요. 정장을. 기성복은 범용, 맞춤복은 중형. 이렇게 보시면 돼요. 쉽게 이해하면. 이해가 금방 되겠죠? 그렇죠? 비용 구조는요. 주문형은 초기 설계 비용이 좀 커요. 하지만 대량 생산 시 비용이 낮아지죠. 범용은 초기 비용이 좀 낮아요. 수정이 가능해서 개발 단계 유리하지만 단위당 비용이 높습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AI가 실수하네요. 초기 비용이 높죠. 여기 초기 비용이 낮고. 바보 아니야 AI? 아직 좀 더 열심히 성능을 업그레이드 해야 되겠구만. 비용이 낮아요. 성능 및 효율성, 특정 기능에 최적화되어 있고, 특정 기능, 어떤 특정한 부분에 있어서 분야에서만 그게 맞춤형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저전력입니다. 앞으로 아이고 이거 뭐 전기 무지하게 못 껐네. 전력 효율이 떨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저전력이라는 게 장점이 있어요. 범용은 이 특정 행위에서 효율이 좀 떨어집니다. 적용 분야가 중요한데요. 또 이제 보시면 주문형 반도체 쪽은요. 자동차 뭐지? 자율주행. 그렇죠? 데이터 센터 이게 중요해요. 최근에 미국에서 데이터 센터 어마어마한 규모로 투자한다고 하죠. 900억 달러인가요? 와우. 중국에선 신장 위구르 지역에다 데이터 센터 투자한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울산에 SK그룹이 투자했죠. 더욱더 데이터 센터 늘릴 거죠. 데이터 센터 늘어나면 주문형 반도체 HBM이 늘어날 거라고요. 그러니까 기존 HBM은 엔비디아의 그래픽 장치에서의 GPU였는데 이제는 주문형 반도체 쪽의 HBM. 이게 중요하다. 어려워요. 가장 쉽게 뭐다? 첫 번째. 300억 달러의 시장이 850억 달러로 연평균 30% 증가한다. 시장 규모 커진다. 두 번째, 맞춤형이냐 기성복이냐 이겁니다. 안 넘어가지? 삼성전자 관련 뉴스입니다. 요 뉴스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묘하게 의미가 있습니다. 자, 삼성 1조 원대 반도체 충당금에서 3분기 반등이지. 근데 이 제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 삼성전자의 엔비디아 HBM 납품은 계속 지연됐다. 최근 AMD와 브로드컴 등의 HBM3E 12단 제품을 납품하기 시작했다. 삼성전자, 브로드컴과 HBM3E 12단 공급 추진, ASIC에서 주문형 반도체에서 기획 포착. 이거 무슨 박람회 아닙니다. 주문형 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AMD 브로드컴을 고객사로 확보했다. 이게 의미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솔직히 이제 엔비디아가 먹고 사는 것도 HBM으로 하는데 클라우드 기업들이 또 엔비디아의 고객사들이거든요. 근데 클라우드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아마존 웹 서비스, 예, 구글, 메타 이런 기업들이 빅테크 기업들, M7 관련된 이런 기업들이 HBM의 고객사예요. 수요자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그 엔비디아 그 진짜 너무하네 그래요. 예를 들어본 겁니다. 소설을 써보면 너무 비싸게 받아먹고 지들이 뭐라고 진짜 야 우리가 해버려. 우리가 주문 반도체 해버리자. 설계해가지고 말이야 파운드리 업체한테 줘버리자. 이거 생산해달라고. 그러니까 TSMC가 논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중형 반도체 막 내리면 삼성전자가 지금은 파운드리 누가 넘버원이에요. 영원히 넘버원 같은 TSMC 점유율이 한 67.6%. 삼성전자는 최근 점유율 올해 1분기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7.7% 추락이에요. 두 자리도 안 되네? 애게게. 그게 바로 역발상이라고 제가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더 이상 떨어질 점유율도 없을 것이다. 역발상의 반등의 시작이 될 수 있는 파운드리 점유율일 것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목할 거. 오늘은 그 해외 주식도 얘기합니다. 제가 해외 주식은 종종 이따금씩 얘기합니다. 2023년도 엔비디아를 얘기했었고요. 198부, 200 얘기도 했지만 우린 실제 대응도 했었고요. 개인 유튜브 최수창 추사성지 제 이름 치시면 매일 아침 9시에서 방송을 합니다. 개장 한 2분 전에 오픈합니다. 그래서 유튜브 보시면서 시청하신 분들이 도움 될 수 있게끔 시황 얘기도 해드리고 장중단타도 같이 쇼케이스성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럴 때 거기서 해외 주식 자주는 얘기 안 합니다. 1년에 뭐 한두 개 얘기하나? 두세 개? 그렇게 딱 타이밍 나올 때 얘기해 줍니다. 오늘 귀 쫑긋 세우고 들어보세요. 일단 제가 얘기했던 해외 주식이 뭐냐면 엔비디아가 23년도에 198불일 때 얘기해서 그거를 쭉 가져가서 많은 수익을 좀 내긴 했다. 에퀴닉스도 얘기했어요. 23년도. 그 다음에 24년도 11월 달인가 10월 달에 그때 다들 아시죠? 로블록스 게임 업체 얘기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오늘 하나 전체적으로 이건 무상 공개예요. 참고하셔서 또 여러분들이 해외 주식은 저의 그 천필서 원리로 설명하면 거의 그냥 쭉쭉 합니다. 오늘 기존코 세워서 브로드컴 중형마트 시장 점유율 거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 고객사가 누구냐? 구글. 짠짜잔 짜잔 짜잔 추세예요. 여기가 추세예요. 이 넘어갈 때. 근데 이게 쫙 넘어가서 눌림 매수가 가능한 이때부터 추세 또 만들면서 눌림 매수 강한 구간이고 신고가예요. 타이밍은 지나갔어요. 브로드컴. 실질적으로 엔비디아의 막강한 경쟁자가 브로드컴이에요. 한편은 이제 AMD나 인텔이라는 얘기도 합니다. AMD나 인텔은 성과 그렇게 못 내고 있습니다. 중문형 반도체 넘버원 브로드컴입니다. 그래서 제2의 엔비디아를 추구하고 싶습니까? 제2의 테슬라를 추구하고 싶습니까? 저는 테슬라를 굳이 개인적으로 지금 막 사서 수익을 내고 싶다라고 하면 모아간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저는 별로. 전기차 뭐 지들만 만들어? 자율주행 지들만 만들어? 오히려 이 브로드컴이 아주 의미 있는 상승을 보일 거예요. 브로드컴은 추세의 기준점으로는 이 자리 여기 요 130불이 깨지지 않으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287불인데 130불 리스크가 크잖아요. 아주 디테일해. 이게 깨지지만 않으면 됩니다. 이 저점이 139불, 한 138불이거든요. 이것만 안 깨지면 추세 계속 가는 건데 좀 리스크 폭이 크잖아요. 아주 디테일하게 조금 잘게 좀 썰어서 말씀드리면
여기, 이 6월 달에 저점 있죠. 6월 달에 중간에 눌렀던 이 저점만 깨지지 않으면 여기 지금 280불대에서 대응을 해볼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한 230불대 손절 리스크로 잡고 여기 떼서 붙어서 갈 수 있어요. 다음에 마블. 네? 마블. 넘버 2입니다. 중형용 반도체. 시장 점유율 15%입니다. 이 회사는 2021년도에 최초 수주를 했어요. 누구? 그 유명한 아마존 웹 서비스. 아마존이 주고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객사로 메타를 수주했어요. 메타를. 조만간 곧 세 번째 대형 클라우드사가 또 고객사로 계약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회사 중에 또 하나. 브로드컴, 마블. 마블은 지금은 아닙니다. 82달러 넘어오면 81몇 센트인데 그냥 82로 생각하세요. 82달러 넘어오면 그 시점 매수 신호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추세적으로 45달러만 안 깨지면 무조건 계속 갈 때까지 갑니다. 대한민국 증시는 샀다 팔았다 이러잖아요. 미국은 안 그래요. 제가 얘기했던 시점이 딱 오면 그 시점에서는 눈 감고 몇 개월이요? 아니 쭉 갑니다. 지금까지 해외 주식 공개해줬던 거는 어쨌든 결과적인 건 또 얘기해야 되니까 엔비디아, 에퀴닉스, 노블룩스 다 성공입니다. 몇백 퍼센트 나온 것도 있지만 하여튼 다 성공입니다. 파는 건 최대한 끝까지 가죠. 미국 주식은 그렇게 해야 돼요. 추세로. 추세가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에요. 82달러. 브로드컴은 추세가 나온 시점이 183불인데 지나갔거든. 지나갔잖아요. 이후 기간 매수가. 그리고 지금 덤벨 수 있다 없다? 있어요. 230불만 안 깨지면. 230불만 리스크를 잡고 가면 돼요. 거의 그럴 일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기준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문형 반도체 앞으로 좋아지는 것도 시장성도 커지고 뭐 다 알겠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주문형 반도체 핵심 관련주 뭐 있어요? 움직여요? 물어보잖아요. 아직 안 움직여요. 누구냐? 에이징랜드, 가온칩스, AD 테크놀로지, 사피엔 반도체. 많은 종목이 있는데요. 뭐지? 낯설죠? 요것도 하나 반도체 설명됐습니다. 반도체는 설계만, 우리 막 설계만 할게. 설계만 해. 퀄컴 같은 회사잖아요. 우리 설계만 한다? 그런 회사, 설계만 한 회사.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죠? 팹리스. 제가 그 예전에 SK에서 11만원 아니죠. 21만원입니다. 제가 얘기했던 게 TV방송 나와서 SK에서 21만원이라고 맨날 주구장창 얘기했었죠. 채팅창에 좀 정정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기억해 주시니까 감사하네요. 설계만 해. 생산만 해. 누구죠? 파운드리라고 하죠. 그 대표적인 게 TSMC죠. 그 중간에 설계했던 것이 생산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최적화의 그 생산이 될 수 있게끔 설계의 최적화라고 불리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반도체 업체에 뭐라고 부르냐? 디자인 하우스 업체들이라고 합니다. 그 디자인 하우스 업체 에이징랜드, 가온칩스, AD 테크놀로지. 사피엔 반도체는 디자인 하우스 업체는 아닙니다. 근데 이 회사는 뭐냐? 주문형 반도체에서 시장이 형성되면 증강현실 SR 기기라든가 이런 분야가 상당히 주목되거든요. 거기에 핵심적인 마이크론 디스플레이 관련된 설계 업체입니다. 최근에 기술 개발에서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아주 연관성이 높은 회사거든요. 주목됩니다. 마이크로 이제 LED 이쪽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증강현실 SR 기기 뭐 이쪽이야 그러면 사피엔만 항상 봐야 돼요. 근데 에이징랜드랑 가온칩스 AD 테크놀로지 기술적으로는 아직 추세를 만드는 신호 타이밍은 없습니다. 별이 된 순간은 없습니다. 그런데 AD 테크놀로지가 살짝 나 마중물 나왔어 라고 고개 내밀어서 중요한 자리를 넘어섰습니다. 에이징랜드는 고객사가 누구냐? 그러니까 설계업체 펜니스와 파운드리 중간의 역할이 이 회사들이 되지 않았어. TSMC가 주고객사야. 가온칩스랑 AD 테크놀로지는 삼성전자. 여기서 중요한. AD 테크놀로지는 과거 TSMC의 고객사인데 그걸 버리고 삼성전자로 붙었어, 새로. 주목해 보셔야 돼요. 앞으로 매수의 어떤 이런 타이밍은 아직 안 보여요, 저는. 자주 관찰하면서 제가 이 검은색을 딱 그려놓은 자리들이 중요한 추세 방향성의 신호탄이니까 AD 테크놀로지랑 사피엔반도체는 중요한 자리 넘어섰어요. 그건 뭐예요? 관심 있게 나온 중에 타이밍들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해 볼 수 있는 기업이 사피엔반도체 AD 테크놀로지. 에이징랜드랑 가온치스는 아직 좀 더 익어야 돼요. 주문형 반도체 진짜 또 핵심 관련주가 누구냐? 이수페타시스. 네? 이제 끝난 거 아니에요? 한미반도체랑 그 HBM 관련된 본도 장비 날 때 PCB 올라갔던 거 아니에요? 주문형 반도체 시장에서 PCB 기판이 이 고다층 PCB 기판이 더 필요합니다. 층이 더 많이 쌓아야 된다는. 근데 핵심 공급을 하는 게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장비 업체인 한미반도체와 이수페타시스 둘 중에 하나 당연히 이수페타시스였죠. PCB 업체에서 이수페타시스는 이 HBM 시장, AI 시장에서의 어마어마한 성장입니다. 이 회사가 과거 이제 1,000원대가 안 됐었어요. 주가가. 무지하게. 유상증자 얘기하면서 막 떨어지긴 했으나 달라졌어요. 기술적으로 작년 하반기에 A, B, C, D, A, B, C, D. 빵빵빵. 5월에. 리스크인데, 이제는 44불 정도, 44불. 44,000원. 그 자리가 이탈되지 않으면 사실상 방향성을 계속 위로 신고가로 추정해 볼 수 있는 아주 의미입니다. 근데 또 타이트하게 좀 보면 너프하게 보면 44,000원이고 타이트하게 보면 7월 달의 저점이 하반기 최저점일 수도 있겠는데라는 가능성이 생긴다. 실적으로 HBM, PCB, 엔비디아의 성장 때문에도 좋은 게 이수페타시스인데 브로드컴 등 마블 등 중형 반도체 시장이 커져도 이수페타시스는 러브콜을 받는다고요. 쌍박 터지는 거예요. 피박에 광박에 쌍박 터지는 거예요. 이수페타시스 이래저래 다 좋아. 아셨습니까?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삼성전자는 7월 4일 방송에서 언급했었는데 이게 별이 된 순간 목 놓아 외쳤죠? 돌파 상승님이 이제는 이게 주축 구간이었습니다. 이것도 주축 구간이었습니다. 7월 4일 별이 된 순간입니다. 그럼 지금은 별이 더 반짝반짝 빛날 때까지 잡고 있어야죠. 왜 내줘? 왜 내주십니까? 74,000원은 목표가로 보시면 됩니다. 직전에 작년 하반기 고조의 피보나치 비율에 하프 자리는 당연히 와. 69,000원. 순식간에 올지도 모르고. 여기까지 방향성 보면 됩니다. 제가 오늘 설명한 것들에 있어서 누락된 것보다 제가 이렇게 누락된 건 없어요. 제가 최근에 공부 엄청 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PCB 업체에서 심텍도 있고, 대덕전자도 있고, BH, LG노텍, 삼성전기 다 있을 거예요.
기판 사업들. 딱 한 놈, 항상 1등만 패는 게 좋아요. 항상 1등만 집중하는 게 좋아. 마부 테크놀로지랑 브로드컴. 이거는 둘 다 대박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는 그렇고, 이제 그러면 SK하이닉스는 어떻게 돼요? 삼성전자 제가 얼마까지 보자고 했죠? 채팅창 이거 한번 봐요. 삼성전자 제가 방송 나와서 이 4월 달부터 얘기했을 때 강력, 장기, 목표가 얼마 본다고 했죠? 제가? 어디까지 간다? 라고? 예전에 2020년도 SK하이닉스 때는 제가 21만 원이었고, 삼성전자 얼마였죠? 아시는 분들 올려봤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견인은 삼성전자가 견인하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지수 상승은 7월 달에. 최근 이번 주 들어와서는. 네, 맞습니다. 성은정님. 목표가 제가 보는 관점 삼성전자 11만 원. 신고가 낼 거다. 11만 원 얘기했습니다. 11만 원. 그러니까 저는 어디 가서 허튼 얘기를 안 하는데 말을 만들어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천벌 받아요. 나중에 남이 하지도 않은 말을 만들어내면 큰일 나. 11만 원입니다. 제 팬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제 개인 유튜브 최수창 투자성지에 오셔서 구독하시고 늘 무료 방송 체크하시면 제 팬이라면 저는 허튼 얘기 잘 안 하니까요. 종목을 자주 남발 안 합니다. 그 영웅 주식입니다. 슈퍼맨이 한 명이 슈퍼맨이 뭐 100명이야? 딱 한 명이지. 끝으로 SK하이닉스를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 어제 골드만삭스 때문에 막 빠바바박 빠져가지고 와 이러잖아요. 그래도 신고가 냅니다. 라고 좀 봅니다. 그러니까 SK하이닉스의 수익성이 당연한 거지. 공급사들이 서로 늘어나서 내가 수주 내리는 사람이 그러면 이 회사하고 막 거래했는데 이 회사 여러 회사가 있어. 그러면 여기도 물량 받고 저기도 물량 받고 받을 때가 많아져. 가격 협상이 좀 유리해. 수익성은 떨어졌어. 그렇다고 HBM이 줄어드나? 그런데 SK하이닉스의 어제 큰 폭의 하락은 골드만삭스의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맞아요. 주문용 반도체 시장에서는 파운드리 분야에서는 삼성전자에 안 될 거거든요. 저는 SK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를 지금은 선호합니다. 4월 달부터 선호했습니다. 그러니까 4월 달에 같이 올라갔지만 SK하이닉스를 선호하지 않고 SK하이닉스는 4월 달부터는 삼성전자를 선호했는데 지금 SK하이닉스는 기술적으로는요. 여기 따당 25만 원, 따당 한 23, 4만 원, 요 자리가 눌림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기회 반등 시점이니까 여기는 덤벼봐도 된다. 기술적으로는 SK하이닉스 신고가 갱신할 수 있는 가능성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수창이었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